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한순간도 멍 때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혁들이 좌초위기에 놓여있다고요. 오세훈이 당선됐지만 앞으로 수사받아야 할 것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것부터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오세훈 뭐하고 있나? 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죠. 오세훈이 서울시 메시지 비서라는 이름의 별정직 공무원, 8급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으로 극우 유튜버를 채용했다는 소식이에요. 메시지 비서가 뭐냐면 시장의 연설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기도 하고 주요 홍보 매체 문안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여러 극우 성향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용되자마자 자기 채널의 영상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요즘 내로남불, 공정과 기회가 이슈인데 여러분, 공무원 공부 왜 해요? 극우 유튜버 하면 채용되는데 화 안 나세요? 전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 공정을 운운하니까요. 오세훈은 시장이 되자마자 임기도 짧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 공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서울 시민을 분노케 한 뉴스. 갑자기 어느 날 따릉이 100억 적자 라고 기사가 도배됩니다. 다들 보셨죠? 그리고 공공자전거도 민간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약속이나 한 듯 주장이 나옵니다. 따릉이 다들 한 번씩 타보셨죠? 2020년 연간 회원수 106만 명, 이용 건수는 2,370만 건으로 이 정도면 서울 시민 거의 타봤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릉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순위 1위로 뽑혔고, 지난 2018년 서울시 공유정책 사업들 가운데 만족도도 93.9%로 가장 높았어요. 정부 정책 중 만족도 93%에 달하는 건 엄청난 건데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적자라면서 민간 기업에 넘기자고 합니다. 그런데 따릉이는 공공 영역이잖아요.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투자하는 공공 영역이라고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액 지원이 해마다 3천억 원을 지원해요. 택시도 해마다 1,000에서 1,500억대 보조금이 나가고요. 자, 왜 이렇게 적자인데 돈을 투자하나요?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죠. 그런데 그 돈 아깝다고 한 적 있나요? 그런데 따릉이의 100억 원? 적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차게 쓰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간 기업으로 넘기자? 이거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주는 거죠.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이 뭡니까? 공공 영역을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거거든요. 오세훈이 당선되자마자 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깔아놓은 거죠. 자, 다음 서울시 조직 개편안도 볼까요?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실, 이게 없어지는 대신 균형발전본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지역별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골목길 등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건데요. 이러한 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죠. 또 서울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어요.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 분야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1,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 원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을 실행해왔어요. 그런데 오세훈은 이 부서 이름을 공정상생이라는 성격도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바꾸죠. 그리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편과 기능 확대 정책 공약을 수정 보완 대상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노동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보이죠. 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등이 없어졌는데 시민 참여 부서들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1,000여 명으로 조직된 시민회의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1조 원의 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해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 불려왔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정상화되었던 서울시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국힘당식으로 운영하려 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서울시 의회에 반발이 있겠죠. 서울시는 이 조직 개편안을 서울시 의회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임시에 갑자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서울시 의원은 충분한 소통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오는 시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고요. 이런 국힘당이 민주당이 뭐만 통과하려고 하면 독재라고 얘기할 자격이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최근 미래전략특별보좌관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는 소식까지 떴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2012년 하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람이거든요. 부동산 비리 범죄자를 서울시 특보에 내정한 거예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강철원 실장이 오세훈 후보 캠프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었거든요. 이에 오세훈은 만약 내가 강철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것도 하면 안 되냐?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놓고 내정을 해버렸죠. 자, 이래놓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어불성설이죠. 오세훈 시장 당선 한 달인데 벌써부터 서울시가 난장판으로 흘러가는 것 같죠?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은 내곡동 땅 투기부터 수사받고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뒷담간을 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